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아재 제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국제 결혼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국제 결혼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제 친구들, 제 지인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면 저의 아내가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좋은 거냐, 아니면 일본 여자랑 사는 게 좋은 거냐,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정말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아닌 제 친구들한테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뭐 글쎄 뭐 국제 결혼이 좋다 나쁘다 보다 이거는 정말 사람 잘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끼리 결혼했다가도 안 좋은 결과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외국 분들과 결혼을 했는데 문화적 그 차이나 충돌 때문에 안 좋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확하게 딱 나눠진 경우가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 혹은 단점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한 장점이지만 단점 혹은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문화 차이예요. 저는 이 문화 차이가 그러니까 문화 차이 그러면 단점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충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장점이에요. 왜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저로 하여금 상당히 저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만들어요. 저는 아내와 하루하루 이렇게 어떤 일본의 문화나 특성 같은 걸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재미있고요. 또 어떤 제가 아내에게 한국적인 정서나 한국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재미있어요. 저에게는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가 챌린지, 도전이자 디스커버리, 발견이기도 합니다. 예. 같은 한국 사람끼리 정서가 비슷한 한국 사람끼리 뭐 좀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외국 여자 살아보는 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단점이 되죠. 예,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고 그 충돌과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좀 답답해요. 저희 아내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말 딱딱딱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으면 상당히 당황하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주어지면 굉장히 그 매뉴얼대로 일을 잘 착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해내는 게 또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융통성이 많죠. 중국 사람들 융통성이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혹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죠. 중국 사람들은 너무 솔직하지요. 너무 직설적이죠. 예, 아무튼 그래서 되게 솔직한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굉장히 유아스럽다,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왜 한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싸우느냐, 작은 걸로 막 다툼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를 포함한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음흉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도 아내와 함께 같이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지만 가끔 아내의 속을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단점이겠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 저희 둘 또 이런 질문들을 제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전혀 하지 않으시지만 제 친구들이 야 너네들은 어떤 언어를 쓰냐? 부부 생활을 아니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희는 얼마 전까지 99.9%의 영어였고요. 0.5%의 어, 일본어, 0.5%의 한국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국 사람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 치고는 해외 경험이 많아서 영어를 좀 하는 편이고 저희 아내는 보편적인 일본인들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일본 사람들 영어를 정말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일본에 살았다 그러면 제가 일본어를 배웠겠죠. 그래서 일본어로 아마 대화를 많이 할 것이고 저희가 반대로 한국에 살았다라면 아내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 한국어를 하겠지만 저희는 일본도 한국도 아닌 제3자, 제3자, 제3국의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영어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 좀 장기 거취를 하면서 일본어로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지금 한 7대 3 정도로 30% 정도 일본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표가 이제 앞으로 50%가 넘어가는 게 제 목표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언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외국어를 쓰잖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외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 모든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막 그 한국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아주 그 친밀하고 우리의 그 정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 결혼하신 분들 아무리 배우자분이 한국어를 혹은 한국분이 그 배우자 나라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뭐 유학도 하고 막 10년 이상 살아서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이티브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 네이티브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아주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 우리만의 정서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데 더더군다나 저희 부부는 더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아쉽고 서운하고 좀 답답해요, 솔직히. 때로는 이제 저도 가끔 그 사람 뭐 여자 동물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애인 말고 그러니까 female friend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막 또 아내랑 한국 사람이에요. 아내랑 하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국 여자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단점인데 또 장점은 저희가 언어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안 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잘 안 한다라는 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포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싸움이라는 게 꼭 뭐 부부 싸움이 아니라 사실 많은 싸움이 그래요. 그 싸움 원인은 뒷전으로 가고요. 그 말 때문에 그 작은 뉘앙스 때문에 저희가 더 상처받고 화가 나고 그래서 더 큰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냥 포기하는 거죠. 피곤하니까 기브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언어가 안 되고 그래서 오해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어, 이전에 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일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다소 반일 감정이 좀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나라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저의 그 조국이고요. 또 이제 일본도 저의 가족의 나라가 됐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거나 당연히 한국은 제 나라니까 되게 편하죠. 근데 일본에 있어도 저의 가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결혼 비자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혼 비자를 가지고 제가 합법적으로 직장도 찾을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도 낼 수가 있고 예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할까 저에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 지금은 다른데 일본도 한국도 아닌 딴 데 살지만 뭐 일본에서도 살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그런 약간의 안정감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렇게 식구들 만나기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 처가댁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우리는 진짜 시댁이고 이제 처가댁 식구들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같은 곳에 살면은 아무리 좀 지방이지만 이렇게 차 끌고 가고 뭐 이러면 되는데 정말로 그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비용과 에너지와 금융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또 공존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국제 결혼의 장점인 것 같지만 단점인 것 같은 또한 단점 같지만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엔 제가 아주 극명하게 국제 결혼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일본 사람과 사는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한중일의 여자들의 제가 남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들의 그런 특성도 좀 비교해 가면서 이런 또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어찌됐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로벌 아재, 국제아재 제이였습니다. 감, 그리고 저기 한 가지 그 제가 그 알아요, 여러분들 그 구독을 누른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수백 개의 채널을 봤지만 제가 그 수백 개 채널 중에서 구독을 하는 거는 아마 한 20개 될려나 그래요. 어렵다는 거 알지만요. 특히 저 같은 초보 유튜버한테는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가 상당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솔직하게 이렇게 뭐 어땠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되게 힘이 됩니다. 악담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좀 더 많이 받고 싶고요. 예,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국제아재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